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중에 그 채무자가 신경 써야 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채권사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하실 겁니다. 회생 신청 후에도 채권사들이 이런저런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은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나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도 차마 저희한테는 뭔 여쭤보시고 이제 사건 검색을 해본 내용을 카페에 여쭤보시거든요. 이제 채권사들이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명의 변경 신고서입니다. 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이 불량채권으로 되기 때문에 1금융권 채권은 2금융권, 3금융권 혹은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뀐 채권사가 이 채권은 제 겁니다 라는 신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자 명의 변경 신고입니다. 대위변제 신고서도 비슷합니다. 대위변제는 담보로 잡혀있거나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 채권사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가령 1000만 원의 신용 대출이 있는데 이 중에 900만 원이 보증보험이 끊겨 있으면 회생이 들어가면 900만 원은 은행이 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사에서 900만 원을 은행에 갚고 자기가 대신해서 회생 절차에 들어옵니다. 이게 대위변제 신고서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명 혹은 채권자 주소 변경 신청서입니다. 앞의 사례와 달리 이거는 채권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채권자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한빛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정확한 명칭인데 채권자 이름을 한빛자산관리대부 혹은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이런 식으로 채권자명을 잘못 넣었을 때 채권자가 직접 본인의 이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혹은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주소로 받고 싶다 라고 할 때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서류입니다. 바로 채권사의 이의신청서입니다. 이의신청서 혹은 기각요청서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는데 이의신청서도 기각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최근 채무 혹은 사기대출로 인한 비면책 채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정에서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가령 이미 연체에 빠져 있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는 갚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 기방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해결됩니다. 과거에는 채권사들이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의신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채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서를 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계좌번호 신고서입니다.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채권사에게 변제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채권사는 자기가 받을 계좌번호를 법원에 신고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게 계좌번호 신고서입니다. 채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채권액 수정 신고서란 게 있습니다. 회생을 시작할 때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채권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바뀌었다든지 이자가 변동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절차가 들어갔을 때 채권사의 금액이 부채증명서상의 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채권자 스스로 채권액 변경이 되었다는 신고를 합니다. 금액 이의 신청서도 이제 같은 뜻이고요. 이것도 변제금이나 채무자에게 크게 영향이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상계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상계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도 내는데 보험사의 신용대출과 보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채권과 채무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자신의 신용대출 채권하고 상계해서 대출 채권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계요청서가 들어왔을 때 유의하실 점은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그 해지에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꼭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해지 사유를 살펴가지고 보험사의 상계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중에 그 채무자가 신경 써야 되는 서류는 이의신청서, 기각요청서, 그리고 상계요청서 이 정도입니다. 이외의 서류는 대리인이 알아서 하고 또 채권사와 법원과의 관계니까 채무자께서 신경을 쓰실 일은 아닙니다. 이상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들리셔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